귓속말은 은밀합니다. 네트워킹이란 게 내놓고 만드는 편가르기라고 한다면 귓속말은 몰래 만드는 편가르기입니다. 그래서 은밀합니다. 귓속말을 하는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적과 우리가 갈립니다. 귓속말의 여형사 이보용은 상대를 바꿔가며 귓속말을 나눕니다. 적과 우리가 자주 헷갈립니다. 주로 로펌이 무대고 판사들의 검은 거래가 귓속말의 주요 컨텐츠입니다. 기억 상실은 무섭습니다. 일시적이건 영원하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피고인의 주인공 지성은 검사가 오히려 살인죄의 피고인으로 몰렸다가 재심까지 가서 무죄로 다시 검사로 복직하여 자신이 피고인이었다가 다시 피의자를 기소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하는 검사로 신분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로 검찰과 형무소가 무대고 피고인과 검사라는 정반대, 아니 적대적 신분의 전환이 기억상실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기억상실만큼 파격적인 설정이 탈옥입니다. 전직검사 피고인은 기억상실증에서 회복되자 탈핵을 감행합니다. 이때 감옥에 동참한 감방 동료들은 모두 기결수로 이미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어 형이 확정된 사람, 즉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 미결수, 기결수, 그리고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형무소란 말의 뜻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단어를 TV 드라마에서 듣고 생활에서도 듣고 나누지만 실제로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우선 누군가 나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이때 고소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고, 고발은 직접적 피해자는 아닌 제3자가 수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환경문제 등으로 시민단체들이 종종 하는 것은 고소보다 고발이 대부분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수사가 의뢰되더라도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 즉 고소를 당한 사람이거나 고발을 당한 사람은 아직 참고인 신분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이 사건으로서 정식으로 입건한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입건이란 말은 형사사건으로 나중에 법원으로 유무죄를 다투어야겠다고 판단한 이후 조사를 하는 것, 그것이 입건입니다. 입건된다면 나의 신분은 피의자로 변화합니다. 즉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유죄인지 무죄인지 검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경찰은 독자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즉 조사는 경찰이 해도 그 판단은 검찰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기소 독점주의라고 말합니다.
검사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기소를 합니다. 즉 정식 형사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즉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나는 무죄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만약 내가 도주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검사는 구속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구속 여부의 판단을 내립니다. 이때 구치소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입니다. 1심 재판 전에 구속될 수도 있고 1심이나 2심 재판 후에야 미결수의 신분으로 구치소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유죄가 확정되어 감옥 생활하는 경우 기결수의 신분으로 바뀌고 그때는 교도소로 갑니다. 자, 이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나는 피고인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무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판사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무죄라는 생각에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재판의 목적이 판사가 감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두냐보다 얼마나 죄 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느냐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형무소는 구치소와 교도소를 합친 개념입니다. 실제로 구치소에 미결수도 많습니다. 또 다른 범죄의 피고인이기 때문입니다. 미결수와 기결수는 그래서 복장이 다릅니다. 그렇게 식별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판결로 기결수가 된 후에 만약 무죄란 사실을 발견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피고인의 지성이 그렇고 귓속말의 이보영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재심이란 목표를 갖고 몸부림칩니다. 피고인의 지성은 탈옥까지, 귓속말의 이보영은 몸까지 바칩니다. 이들이 원하는 재심은 청구 자체가 어렵고, 즉 신청하기가 매우 어렵고 재심을 통해 무죄로 번복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재심이 어려운 것은 법의 안정성을 확보함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성이 탈옥도 불사하고 이보영이 온갖 수모를 감수합니다. 피고인의 지성은 검사, 그리고 귓속말의 이보영은 경찰입니다. 모두 수사기관에 속합니다. 그들이 재심에 몸부림친다면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법원이 그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경찰이나 검찰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지성은 남편, 그리고 귓속말의 이보영은 부인입니다. 이들은 2013년 결혼하여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결혼 후가 결혼 전보다 떴다는 평가입니다. 피고인과 귓속말이 그 증거가 됩니다.
검사의 기억상실과 형사의 귓속말은 모두 암울한 대한민국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공통 목표, 재심 역시 암울한 현실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기억상실과 귓속말도 모두 해피엔딩으로 가야 하는 당위성을 느낍니다. 이 같은 시청자의 심정을 알아 기억상실의 지성은 재심을 통해 해피엔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아내 이보영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